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재 랩. 자, 오늘은 제 35강으로서 연돌 효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돌 효과의 내용 중 건축물의 온도가 일정한 수직 관통 공간에 대한 연돌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특히 연돌 효과라는 것은 화재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 요소이다 보니까 특히 그 관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전체 점검하는 시간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34강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자연 환기라든지 1종부터 2종, 3종에 이르는 환기 방식. 자, 이 내용을 자연 배연, 또 1종 재현, 2종 재현, 3종 재현이라고 해서 건축의 환기 방식을 소방의 배연, 재현, 건축에서는 배연, 소방에서는 재현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틀리다는 얘기 설명했었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내용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설계해 왔는지, 자, 자연배연에 대한 개념도, 자, 온도차, 밀도차, 압력차. 자, 자연배연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공부했죠. 또 그 다음에 3종 거실 재현, 이런 차원에서 거실 재현 개념도를 우리가 공부했고, 자, 이걸 어떻게 설계하는가라고 하는 4가지 설계 스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 2종 거실 재현에 대해서도 3종에 비해서 배연량이 증가하지만 또 풀륨 같은 것들이 교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마찬가지로 설계의 플로우를 우리가 한번 전체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기 제어, 건축 배연도 그렇고 소방 재현도 그렇고, 자, 어쨌든 동일한 연기에 대하여 건축에서 말하고 있는 배연은 어떠한가, 소방에서 말하고 있는 재현이라는 것은 어떠한가.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 자,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매우 불비한 문제 중 하나면서 상호 연계 또한 서로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많이 개선, 개량이 되어야 될 분야가 바로 연기 제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연기 제어 문제. 자, 이번 학기가 이제 연기 제어와 피난 활동.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모델링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잘 와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수직 관통 공간, 자, 수직 샤프트 공간이라고도 하지만 수직 관통 공간의 연돌 효과. 자,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다시 공부해 볼 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내용이 스텝 4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스텝 4까지 여러분들 잘 공부해 주고 나중엔 급기가까지 우리가 전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강의 목적으로 해서는 연돌 효과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 이론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베르노이 정리의 유도 과정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죠. 베르노이 정리라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유도해 왔는지, 또 개구 유속과 유량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두 번째와 압력차와 중성대입니다. 압력차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또 여기서 화재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중성대, 뉴트럴 존, 중성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또 압력차 분포가 형성되는 개구 유량과 등가 개구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돌 효과를 계산하는 기본 프로세스는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가 계산하는가. 자, 이 내용에 대한 기본 이론을 여러분이 완전하게 숙지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수직 관통 공간에서 연돌 효과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건축물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개구부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경우, 또 개구부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을 두 가지 나눠 가지고 개구가 상하 방향으로 동일하게 분포된 경우, 개구가 상부와 하부에만 있는 경우, 또 연돌 효과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건물 높이와 온도 차이 효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카테고리의 내용들, 조금 내용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꼭 이 내용을 2학년 때 공부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쭉 전체적으로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3강에서 베르누이 정리 유도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속체라고 하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각종 용어, 또 법칙, 단의, 또 수학적인 이론 같은 거,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공부했습니다. 3강에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물질 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물질 미분. 물질 미분은 기본 일반적인 미분과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다른가? 라지 D를 쓴다고 했죠. 라지 D. 자, 화재를 공부한다는 사람이 물질 미분을 모른다 해서는 이건 뭐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류체, 유체 이동, 물질 미분입니다. 또 체적 변화. 자, 연기 유동 성상이 자, 체적이 변화되는 거죠. 자, 체적 변화를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또 압력이 변화되는 거죠. 압력. 자, 표면 압력, 또 질량으로부터 오는 압력. 자, 이런 운동 방정식,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누이 정리. 동압과 정압과 위치압은 항상 일정하다. 자, 여러분, 연돌 효과도 유체 이동이죠. 자, 연기 이동도 유체 이동. 유체의 이동, 이런 내용이 등장하면 여러분 반드시 떠올라야 되는 것이 바로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베르누이 정리가 여러분 꼭 떠올라야 되는 거죠. 베르누이 정리. 자, 이 베르누이 정리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건 4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개구유속과 개구유량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베르누이 정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개구유속이 등장하는 과정, 개구유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식으로 해서 외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 일반 수험 서적에서 나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개구유속과 개구유량을 통하여 실제화가 되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두 번째, 압력차와 중성대, 이것도 5강에서 등장합니다. 자, 대기압이라는 게 뭐죠? 대기압. 공기 무게에 의한 압력입니다. 자,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다는 얘기죠. 기압 또한 낮아진다. 따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진다. 자, 요 내용을 토대로 디테일하게 그러면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해 보는 식이 바로 되겠죠. 상층부와 하층부에서 서로 베르누이 정리는 같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이용함으로써, 이것도 5강에 등장하지만 Pzet은 P0 마이너스 로지 Z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상층부로 올라가는데 떨어지는데 이런 감각적인 것과 이걸 다시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하여 상층부의 베르누이 정리, 하층부의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하여 서로 같다라고 놓음으로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높이 Z에서의 압력은 기준점에서의 압력 마이너스 로우지 Z로 표현될 수 있다. 로우지 Z. 위치압이죠. 로우지 Z. 자, 그리고 요 두 가지 내용이, 자, 하나는 거실 외부 PJ라고 하고 거실 내부라고 했을 경우에 두 개의 이 압력 곡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서 로우와 로우의 Z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중성대 높이가 등장하게 됐죠. 중성대란 것은 델타 P가 제로가 되는 점. 자, 델타 P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자, 상층 델타 P를 중심으로 해서 상층부에서는 유출이 되고 하층부에서는 유입이 되고, 어떤 양으로? 자, 그 양이 또 이제 우리는 또 중요한 양이죠. 자, 그래서 중성대를 우선 구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중성대를 구했으면 개구유량과 등가계고. 자, 개구유량은
low AV로 구할 수 있죠. low AV. 자, M은 low AV이고, 거기에 이 유속을 곱해주게 되면, V 대신에 유속을 곱해주게 되면, 알파 A의 E low 델타 P가 되는 기본 유량이 등장한다. 자, 여기 사진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하층부와 상층부에 계구부가 두 개만 있는 경우에는 굳이 다른 창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이 계구부의 면적만으로도 계산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온통 계구부가 이렇게 있을 때는 계구부에 들어가는 각종 압력식이 적분을 통하여 표현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자, MIJ는 3분의 2에 자, 이것은 기본적인 유량식을 적분한 겁니다. 어디까지? 높이 H1까지. 자, 이것도 우리가 5강에 전부 있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연돌 효과로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구부가 하나 내지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병렬로 되어 있을 계구부도 있고 또 직렬로 되어 있는 계구부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합하여 A 등가 계구로 보는 거죠. 등가 계구. 자, 여기서도 계구가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A로 해서 계구부가 하나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직렬 계구도 마찬가지죠. 직렬 계구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퀴벌런트 에어리아. 자, 이것도 5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부분 연기의 이동 분야 3강, 4강, 5강, 6강 정도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꼭 이해해 주어야만이 연돌 효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렬계구라는 문제. 자, 그래서 1장의 이 마지막 4장은 1.4는 연돌 효과를 계산하는 기본 프로세스라는 명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높이에 따른 압력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해야 되는 거죠.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되는지. PI젯은 제조대의 이 압력 PI는 어떤 일반적으로 I는 내부 PI0 기준점에서의 압력에다가 마이너스 로우 IGZ. 자, 로우 GZ이요. 로우 GZ. 자, 로우 GZ은 로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다가 G 미터 퍼 세크 제곱 Z 메타. 자, 이거는 뉴턴으로 표현하면 뉴턴은 F 이퀄 MA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면 뉴턴 퍼 미터 제곱. 다시 말하자면 파스칼이 됩니다. 압력이 되는 거죠. 자, 높이에 따른 압력 차이를 이해한다. 자, 다시 쭉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공간 사이 압력 차를 계산한다. 자, 건물 내부와 외부라고 해봅시다.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면 바깥은 춥겠고 내부는 굉장히 따뜻하겠죠. 바깥은 마이너스 10도까지 될 수도 있겠고 내부는 최소한 사람이 25도 이상은 돼줘야만이 쾌적성이 보고될 수 있겠죠. 자, 외부에 있는 경우, 외기인 경우 온도가 낮으므로 자, 온도 낮다는 얘기는 밀도는 상대적으로 크다. 왜죠? 로우와 T는 353.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자, 밀도와 압력 변화 또한 크겠죠. 상대적으로 크고. 건물 내부의 경우 따뜻하죠. 따뜻한 얘기는 밀도는 그만큼 더 작다는 얘기죠. 또 압력 변화 또한 작죠. 따라서 PI에 해당되겠고 외부는 PJ에 해당되겠죠. 자, 이것을 높이와 압력과의 관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건물 내부 그 벽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자, 내부 쪽에서는 외부에 이 신선한 공기에 유입되게 되고 차가운 공기겠죠. 위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유출되게 되는 기본적인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게 됩니다. 두 공간 사이 압력차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성대 높이를 계산한다. 자, 중성대라는 건 왜 중요하죠? 자, 유입이 되는지 유출이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화재에선 중성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중성대 높이가 얼마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압력차가 델타 P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젯을 통하여 정리하게 되면 제대는 로우 I, 로우 J, G에 PI0 마이너스 PJ0.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큰 문제 없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중성대 높이를 기준으로 압력차와 흐름 방향, 이동 방향을 해석할 수 있다. 자, 델타 Pjet이 0보다 큰 경우에는 I 공간에서 J 공간으로 이동한다. 0보다 제일 작을 때는 J 공간에서 I 공간으로 이동한다.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 기억이 나줘야 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번에 하려고 하는 연돌 효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구유량. 개구유량을 계산하는 이유는 이 개구유량을 인한 중성대와 개구유량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화재 성상을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M은 알파 A의 1로 델타 P. 자, 개구부가 아래 오히려만 있는 경우, 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있는 경우는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따라서 상층부에 상층부 하층부에 일률적으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분을 해줘야 된다. 적분. 자, 또 만약에 개구부가 아래와 윗부분에만 있다. 이럴 경우는 적분이 필요 없죠.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줘야 됩니다. 이 내용까지가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연기의 이동. 그러면 첫 번째 5가지 기본 이론들이 있었죠. 베르노이 정리까지 오는 과정. 물질 미분서부터 시작해서 최적 변화, 압력 변화, 오일러 운동 방정식, 그리고 베르노이 정리. 자, 이 내용을 모르고 화재 성상을 공부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토대로 모든 화재 성상들이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온도가 일정한 수직 관통 공간에서, 자, 수직 관통 공간, 수직 샤프트라고도 하죠. 자, 수직 관통 공간에서 연돌 효과. 주로 어딜 말하는 거냐면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공간입니다. 수직 관통 공간이죠. 수직 굴뚝 같은 거죠. 굴뚝.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공도덕트라든지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배관 등도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서로 교차될 수도 있고, 물론 뭐 그 옆선에 더 따라갈 수도 있겠고, 다양한 연결구가 또 이 수직 관통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재 발생 시 어떤 거실 공간에서, 수직 관통 공간에서 화재는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거실에서 뭔가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 수직 관통 공간이 연기의 빠른 이동 경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려고 하는 연돌 효과입니다. 그럼 연돌 효과 왜 중요하냐? 자, 어떤 거면 난방이라든지 화재 시 연기 침입으로 그러면 엄청 빠른 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차곡차곡 밑으로 이제 하강하겠죠. 자, 그래서 수직 관통 공간의 화재 안전을 위한 연기 제어 설계의 연돌 효과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느냐? 건축법에서는 과연 어떻게 고려하고 있고, 소방법에서는 과연 어떻게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가?
또 실제 시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건축법과 소방법이 서로 어떠한 점에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설계 방법도 부실하고 유지관리, 시공, 여러 내용 중에서 개선돼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은 분야가 바로 이 연기 유동 분야입니다. 연기 제어. 어쨌든 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수직 관통구간의 화재 안전을 위한 연기 제어가 절실한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돌 효과, 연돌, 또 굴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재련소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난 연기, 요즘엔 환경 문제 때문에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런 연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화재 현장에서도 어디에 거실에선가, 어느 거실에선가 발생한 연기가 수직 관통 구간을 따라 다시 밖으로 배출되면서 굴뚝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연돌 효과, 혹은 굴뚝 효과, 혹은 스택 에펙트, 혹은 침리 에펙트라고 하는 다양한 용어들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연돌 효과라고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돌 효과는 주로 겨울철에 외기보다 내부가 따뜻한 경우에 아래 유입돼서 상층부로 유출하는 스택 에펙트라는 것이 있고, 역연돌 효과는 여름철 현재와 같은 식의 거꾸로 상층부에 유입해서 하층부로 빠져나가는 연돌 효과, 역연돌 효과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연돌 효과입니다. 자, 연돌 효과. 자, 신문지에 나타났던 걸 보게 되면, 자, 이 건물 통로가 굴뚝 효과를 나타난다라고 하는 뉴스 있었죠. 또 부산 골든시티에서도 동일한 보이드 공간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이드 공간에서 또 거기서 연돌 효과. 자, 이런 연돌 효과도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이드 공간에서 연돌 효과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연돌 효과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화재 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찬 공기가 상층으로 가다 보니까 통로가 되는 엘리베이터 샤프트,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닫히지가 않는 거죠. 계속 작은 틈을 통해서 강한 기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문이 닫히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강제적으로 닫아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산에서도 한 건물에서 실제 문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자, 그만큼 연돌 효과는 화재뿐만 아니라 어떤 환기, 또 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건 미국 한 그 강사가 쓰던 것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때는 깃발들이 떨어져 있다가 바람이 부르니까 옆으로 막 펼쳐지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Visualizing Stack Effect.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돌 효과. 자, 연돌 효과에는 온도차가 중요하다. 온도차. 또 높이가 중요하겠죠. 또 개구 조건이 중요하다. 자, 온도차와 높이는 다 같은 관계다 보니까 개구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 개구가 상하 방향으로 동일하게 분포하는 수직 관통 공간, 또 상부 하부에만 개구부가 있는 두 가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 방향으로 아래 위로 동일하게 개구부가 있는 경우 어떤 예냐면, 다음과 같이 구조물이 3층이지만 아래 위로 창호가 동일합니다. 또 오른쪽은 고층, 초고층 아파트로서 모든 개구부가 동일하게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수직 관통 공간이지만 상하부로 동일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를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 그 중에 개구부가 층마다 있는데, 이것 또한 계단실,
거실, 창문의 계급을 전부 합친 등가 계구로 우리는 고려한다. 아까 말했었죠? 등가 계구. 계구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한 계구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구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등가 계구를 계산한다. 자, 그리고 요 내용에서 기본적인 중성대를 구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질량 보존이라는 것도 있었죠. 정상 상태를 고려하면 Mout과 Min은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식들은, 하나는 유량이 4층부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거, 상층부로 나가는 것들이 서로 같다라고 놓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자, H분의 제곱은 1 플러스 T 무한대의 T의 3분의 1승분의 1, 다시 제곱n으로 정리하면 1 플러스 T 무한대분의 T의 3분의 1의 H로 귀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중성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요 중성대를 구하면 다시 또 그것을 중성대식에 넣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중성대를 넣어서 유량은 3분의 2의 알파베에, 자, 2분의 3승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 중성대와 유량식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는 대부분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성대와 계구유량.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통 공간의 높이가 60m. 그 다음에 T 온도는 25도씨, 외기 온도는 0도씨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25도, 0도. 중성대의 높이 제대는 얼마인가? 중성대의 높이. 왜 그러죠? 중성대의 높이를 알므로써 유입인지 유출인지를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있었던 제대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 넣어주게 되면 29.6m, 대략 30m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의 수직 관통 공간과 외기물의 압력 델타 P는 얼마인가? 자, 델타 P. 자, 로우와 T와의 관계, 델타 로우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 다음과 델타 P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므로 31파스칼이라는 것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중성대와 압력차. 자, 압력차 등장하면 또 유량도 또 등장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계구가 상부와 하부에 있는 경우. 자, 이것도 압력차로 그림은 그렇게 그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상층부만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일단은 이 편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힘은 관계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상부와 하부에만 있는 경우.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어떤 대형 물류창고 같은 경우 대부분 창호가 없습니다. 창호가 있다 보면 또 냉동창고 같은 창호가 있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출입문과 계구가 아주 최소한의 계구부. 또 전망대 같은 경우 출입문을 타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로 쭉 타고 올라가서 계구부가 있죠. 통유리로 된. 또 서울의 남산타워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가봤겠지만 출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로 쭉 올라가서 계구부가 있죠. 자, 이렇게 이 상부와 하부에만 있는 경우, 사일로 건물도 그렇습니다. 상부와 하부에 있고, 아니면 일정하게 있다. 두 가지로 나눠본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적분이 필요 없다 했었죠. 이것은 알파2의 2로 델타 P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다시 그림에 따라 델타로 H만 제덴과 델타로 제덴을 넣게 되면 유출 질량 윤속은 Mout과 Min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로 델타 P죠. 2로 델타 P. 델타 P는 델타 로지 Z. 델타 로 한쪽이 N이면 한쪽은 H만은 제덴. 자, 유출은 H만은 제덴. 유입은 제덴. 자, 요 관계가 서로 질량 보존을 통하여 서로 갖다가 놓게 되면, 자, 다음 같은 식으로 정리가 돼서, 이건 여러분이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대부분 것들을 전부 풀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아야만 이런 관계가 주로 형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H분의 Z는 다음과 같이 1 플러스 T1 T의 AS분의 A의 면적의 제곱에 1로 표현될 수 있다. 자, 이것을 다시 ZN을 다시 표현하고 다시 이것을 ZN에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유량이 등장한다. 자, 이 내용이 전형적인 두 개의 계급부의 조건에 따른 유량과 또 중성대, 압력차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과 실제 하부의 계급부가 클수록 중성대 높이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성 높이와 상단 하부에 계급부가 있는 경우, 자, 이번 여러분들 4학년 졸업 논문에서도 바로 이 내용을 졸업 논문으로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학년들은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졸업 논문에 직결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앞으로 어떤 논문을 써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등가계구의 개념을 적용시킨 경우입니다. 자, 등가계구. 자, 등가계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본적인 전체 계구 면적을 전부 A2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 내용 또한 다음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자, 모든 것들이 계산돼서 디테일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로우 무한대 A는 자, 두 개의 계구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표현되고, 결과적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됨으로써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주니까 직접 한 번씩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꼭 여러분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바로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하나는 질량 보존을 통해서 해봤고 하나는 등가 계구를 이용해서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직렬 계구를 사용한 등가 계구를 이용하여도 결과는 동일하더라. 자, 요 내용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요 내용이 바로 연돌 효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등가 계구 또 질량 보존, 자, 이런 식들이죠. 자,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 높이가 얼마이고 온도, 자, 여기 온도 줬을 때 첫 번째 계단 내부의 유량은 얼마인가, 문이 열렸을 경우 계단 내부의 유량은 얼마인가. 자, 유량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하여 자, 다음과 같이 A2를 구하게 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디테일하게 풀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또 수업 전에도 디테일하게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좀 어렵다 하는 거 내용이 있으면 수업 전에도 질문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델타 P, 압력차는 얼마인가? 하부와 상부에서, 그러면 하부와 상부, 아까 M은 Q 안에서 제곱이 됐다 보니까 델타 PA는 다음과 같이, 델타 PS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서 69.2 파스칼, 142.7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이 구해질 수 있다. 자, 나중에 그러면 연기 제어 설계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자, 그건 또 차후에 이 급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할 거니까, 자, 그런 내용들 여러분 잘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연돌 효과에 미치는 건물 높이와 온도 차이는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델타로를 한번 다르게 표현해 봤고, 자, 이 내용은 다시 로우 T는 로우 먼데 T 먼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걸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델타 로우는 로우 무한대분의 로우 무한대 T에 델타 T로 쓸 수 있고, 로우 무한대 T 무한대분 델타 T로 쓸 수 있다. 자, 요런 관계입니다. 요 관계를 이용하여, 자, 델타 로우 대신에 좀 전에 로우 무한대 T에 델타 T를 넣어주게 되면, 자, 다음 같은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계구가 상하에 동일하게 있는 경우에서 유량은 높이의 2분의 3승에 비례하고 온도 차이에 대략적으로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T 무한대가 또 따라 붙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델타 T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높이의 2분의 3승, 온도 차이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자, 이런 감각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구가 상하에 동일하게 있는 경우의 유량은 높이의 2분의 3승. 아,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온도 차이에 대략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또한 계구가 상부와 하부에 있는 경우에는 또 델타 로우를 로우 무한대분의 델타 로우 T를 써주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M은 높이의 2분의 1승에 온도 차이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자, 계구가 상부와 하부에만 있는 경우, 또 일률적으로 있는 경우에서의 유량은 온도차와 높이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영향 요인을 갖고 있는가. 자, 높이에 2분의 3승에 비례하는 것과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것이 있었죠. 그렇지만 델타 T에는 대부분 다 2분의 1승에 비례하고 있었다. 자, 이 내용까지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5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연돌 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연돌 효과라는 것은 이 수직 관통 공간으로죠. 수직 관통 공간에서 굴뚝과 같은 효과, 역할을 하면서 화재 시에는 아주 무서운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에서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제일 먼저 고층에 5층짜리 모텔 같은 데서 5층부터 연기가 쌓이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연돌 효과의 전형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따라서 높이가 매우 중요하다. 높이에 따른 압력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또 두 공간 사이에, 두 공간이라는 것은 한 벽을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 또 중성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중성대 높이를 계산했으면 이 흐름에서의 중성대 높이로부터 압력차가 얼마인지, 흐름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구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5가지의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했던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두 번째, 계구가 상하 방향으로 동일한 경우 연돌 효과에서, 자, M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고 중성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 자, 이것들을 전부, 이거를 전부 공식처럼 외운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과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 또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계구와 정보와 저음에만 있을 경우에도 중성대를 어떻게 구하고 유량을 어떻게 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 연돌 효과에 미치는 건물 높이와 온도 차이의 효과. 자, 그래서 계구가 상하에 동일하게 있는 경우 높이의 2분의 3승, 온도 차이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높이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정할 경우. 또 계구가 정부와 저부, 상부와 하부에 있는 경우 높이의 2분의 1승과 온도 차이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자, 요 내용까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열공급과 연돌력과 보이드 공간의 연기성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 하강의 이 제어 이론부터 연기 제어 관련 법령,
법령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연기제의 이론들이 얼마만큼 불비한 것인가, 또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 기준 같은 걸 봐도 이론적인 근거가 매우 불비하다. 그러면서 건축법과 수방법에 서로 연계되는 것도 거의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공부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수직 관통군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차례인데, 그걸 공부하기 전에 연돌 효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열 공급과 연돌 효과, 보이드 공간에서의 연기 성상에 미치는 연돌 효과. 자, 요게 다음번이 연돌 효과의 마지막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요 내용을 토대로 급기 가압할 시에 500일 A에 해당하는 거죠. 어떠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이론으로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 분석할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법령을 잘 아는 것도 첫 번째는 중요하고, 그 법령이 갖고 있는 한계,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는가? 문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유럽에 좋은 것들 있으면 또 우리가 서로 공부해서 건축법과 수방법에 연계되는 과정,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 해야 될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수방과 학생으로서 아주 앞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연돌 효과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용어죠. 자, 이걸 하느라 공부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끌고 오느라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36강에서는 연돌 효과의 아주 중추적인 중요한 사항들을 공부할 예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로 35강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